안녕하세요. 오늘 PR 232번째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주성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논문은 지난주 수요일쯤에 이제 발표돼서 엄청 커뮤니티에서 되게 화제가 높은 AutoML 제로라는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AutoML 제로의 제로라는 뜻은 그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Evolv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 from Scratch, 스크래치라는 것을 제로라고 의미한 것 같은데요.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AutoML 제로의 GitHub에서 보여준 좀 GIF 형태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MT 알고리즘, 이걸 스크래치라고 정의했는데 거기서부터 점점 컴퓨터가 모델의 성능을 진화시켜 나가면서 이제 끝에는 굉장히 성능이 높은 그러한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얻어냈다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백그라운드는 이 논문에서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지금까지 머신러닝이라는 분야, 특히 딥러닝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만들어내고자 사람들이 다양한 연구를 했고, 그거는 이제 모델의 구조라든지 어떤 최적화 방법, 트레이닝 방법 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의 발전이 있었고, 또 어느 순간 이러한 사람이 직접 관여하는 모델 설계나 학습 같은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대신에 컴퓨터의 계산을 이용해서 대신 모델의 아키텍처나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거를 찾아주는 그런 분야가 AutoML이라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논문은 아니고 다른 AutoML 관련된 리뷰 논문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요. 이제 휴먼 익스퍼트가 원래는 이런 걸 다 관장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AutoML이라는 분야가 나오면서 컴퓨터가 이런 피처들을 파라미터들을 최적화시키는 것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한다. 이제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AutoML이 지금까지 최적화하는 거는 이제 가장 큰 분야로서는 모델의 구조,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해서 따로 논문도 있고 뭐 리뷰 논문도 여러 편 있고 굉장히 큰 분야죠. PRCB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이런 것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또 러닝에 들어가는 룰들,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이냐, 사실 이거는 뭐 구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뭐 포워드 패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오토 오그멘테이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웨이트 최적화, 그다음에 프루닝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행을 하는 게 AutoML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AutoML 중에서 아키텍처 서치에서는 지금까지는 사람이 그 서치 스페이스를 컨스트레인 시켜놓은 다음에 컴퓨터가 그 안에서 좀 똑똑하게 서치를 하면서 그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논문들을 보시면은 사람이 컨스트레인들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컴퓨터가 쌓을 수 있는 빌딩 블록 정도는 사람이 제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빌딩 블록을 뭐 자유롭게 조합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러면서 그래도 계산도 효율화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근사한 이런 모델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키텍처 서치, 그러니까 뉴럴 아키텍처 서치 분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AutoML 제로 논문에서는 사람이 이제 서치 스페이스에 대한 컨스트레인을 줬을 때 오히려 빌딩 블록과 서치 알고리즘을 사람이 이제 제약을 주게 됨으로써 이제 그에 따라 컴퓨터가 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치우쳐진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드 서치 스페이스를 정의하는데 전문성과 시간이 너무 많이 요구됨에 따라서 이 뉴럴 아키텍처 서치의 목적인 사람의 시간과 그러한 전문성을 좀 최소로 드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걸 수행하자는 그 애초의 목적이 좀 훼손이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갖고 오는 목적을 이렇게 그대로 갖고 와봤는데요. 전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서치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작은 리스트릭션을 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심플한 이제 수학적 오퍼레이션을 빌딩 블록으로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머신러닝 모델을 한번 서치를 해보겠다. 이제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빌딩 블록은 여기서 표시되는 64개의 오퍼레이션 인데요. 이제 이게 보시면은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굉장히 간단한 그런 연산들부터 뭐 삼각함수도 있었고, 뭐 노멀라이제이션, 가우시안 등 다양한 이제 연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게 하이스쿨 수준의 이제 연산 64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특히 머신러닝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이나 데리버티브 같은 이런 연산들을 뺐는데요. 그 이유를 이 논문들의 저자는 그런 걸 포함시키면은 그 아키텍처 서치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그 데리버티브나 디컴포지션 쪽으로 선택이 좀 집중이 될까봐 그런 것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간단한 연산들만을 가지고 좀 그 아키텍처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크래치라는 것은 이렇게 최소한 셋업이랑 predict, run이라는 함수 3개를 정의를 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연산들을 서치를 해보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백지 상태에서 최종 알고리즘은 이렇게 근사한 연산들이 들어가 있는 좀 어느 정도 완성된 알고리즘까지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5일 동안 이제 사실 CPU 연산만을 이용해서 물론 CPU 프로세서를 거의 한 1000개 정도, 1000개? 만 개 정도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5일 만에 이러한 최종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보통 그 뉴럴 아키텍처 서치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서치 스페이스를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계산을 해서 논문에 적어주긴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것조차 적지 않았을 정도로 제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서치 스페이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64개의 그 연산들을 각각의 위치에 집어넣는 이 경우의 수, 특히 또 특히 예를 들어 뺄셈 같은 경우에는요. 뺄셈 뭐와 뭐를 빼는지 이런 것도 다 결정해 줘야 되고 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면 그 정수도 그 실수도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정해줘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서치 스페이스에서 정답은 굉장히 스펄스하게 있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를 봤더니 이볼루셔너리 메소드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탐색을 했습니다. 그 방법을 이 논문에서는 조금 그래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표시를 해줬는데요. 처음에 파퓰레이션이 5개고 그리고 선택하는 t 이게 3개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파퓰레이션은 그러니까 제로 상태라면 이 가운데 있는 스크래치가 5개가 있겠죠. 파퓰레이션이 5개 있고 이게 제일 오래된 거고 이게 제일 새 거다라고 이렇게 쭉 놓고요. 스텝 1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 모델을 지웁니다. 그 다음 나머지 4개 중에서 t개만큼 랜덤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 박스 친 게 랜덤으로 선택된 3개의 그 펑션이 되겠고, 죄송합니다. 제가 마우스를 새 걸 쓰는 바람에. 네, 그 중에서 이제 성능을 검사를 한 다음에 가장 최고로 성능이 좋은 모델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에 완전히 똑같은 카피본을 끝에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카피본에 뮤테이션을 가합니다. 사실 이볼루셔너리 메소드라는 거는 이 논문에서 가장 제일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긴 한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뮤테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을 돌면서 평가를 하고 계속 뮤테이션을 하면서 최선의 그 알고리즘을 찾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인데요. 그 중에 이제 뮤테이션을 굉장히 간단하게 카피를 한 다음에 하나만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는 것이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뮤테이션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이쪽 오른쪽에 있는데요. 뮤테이션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 1은 랜덤으로 연산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연산입니다. 셋업, 프레딕션, 런 이 함수에서 각각 한 줄씩 그 연산을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추가가 되면 이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길어지기 때문에 삭제 확률을 삽입하는 확률의 2배로 정의를 해서 굉장히 길게 늘어나진 않게 조금 이거는 저자들이 결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랜덤으로 하나의 함수를 결정하고 그 함수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지금 예를 들면 세 줄인데요. 세 줄의 연산을 다 바꿔버리는 그런 연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크게 그 함수를 바꿔주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뺄셈 연산 중에 하나의 아르구먼트가 있는데 하나의 아르구먼트만 교체하는 굉장히 작은 그 뮤테이션을 가해주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랜덤으로 바꿔준 경우인데 만약에 이렇게 S4에 0.5 이거 같은 이런 파라미터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는 0.5에서 2 사이의 수를 랜덤으로 선택한 다음에 그 수를 여기에 곱하고 그 다음에 10%의 확률로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트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뮤테이션을 만들어 줬는데요. 솔직히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정말 높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긴 들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네네. 뮤테이션 할 때, 그 각각의 타입을, 지금, 여기 뭐, 그 setup, predict, run 세 개 펑션 중에 아무 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네. 아무데나 할 정, 수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아무데나 할 수 있고 또 그 타입도 그 3분의 1 확률로 랜덤으로 선택이 되고요.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스텝 3에서 제가 베스트 모델을 찾은 다음에 그걸 카피하고 카피한 걸 뮤테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베스트 알고리즘을 찾는 과정을 여기 이렇게 따로 수도 코드로 그려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셋업이라는 함수는 이제 아까 보셨듯이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그리고 또 따로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 뭐 그 데이터셋이 추가로 이벨루에이트 함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트레인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요. 그럼 그 모델의 프레딕 그 함수와 run 함수를 사용을 해서 트레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각각의 모델의 그 각각의 이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 이 전체 방법을 이용해서 그 각각 5개의 모델이 어떠한 성능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이벨루에이션을 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는 결과값이 만약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면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알고리즘이 뱉어내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면 0 아니면 1,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이면 이제 그 클래스만큼의 정수로 그렇게 반환을 시키는 부분을 여기 따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크로스 엔트로피 적용이나 뭐 시그모이드 같은 거는 이 알고리즘 안에는 없고 이 이벨루에이트 함수 안에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의문이었던 부분처럼 정말 서치 스페이스가 넓은데 이게 정말 잘 작동할 것인지 그래서 그 똑같은 빌딩 블럭을 이용해서 랜덤 서치를 통해서 모델도 만들어 보고 이제 걔랑 이 AutoML 제로 알고리즘이랑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Y축은 이제 그 랜덤 서치의 랜덤 서치가 성공하는 레이트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AutoML 제로가 성공시키는 그런 레이트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X축은 각각의 주어진 태스크의 난이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만 읽어보자면 태스크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그 랜덤 서치와 AutoML 방법의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Y축을 그리는 방법은 이제 acceptable 알고리즘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방법은 이제 핸드 디자인드 레퍼런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에 비해서 더 낮거나 혹은 같은 성능을 보인 경우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태스크 디피컬티 이거를 정의하는 부분은 랜덤 서치 알고리즘이 한 개의 acceptable 알고리즘을 찾는 동안 굉장히 수많은 알고리즘을 평가를 했을 텐데요. 그거를 한 개를 찾는 동안 몇 개를 지나갔는지를 체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로그 값을 취한 게 이제 태스크 디피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7.4의 태스크 디피컬티가 리니어 리그레서에 나왔는데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 케이스에서 랜덤 서치가 한 개의 액셉터블 알고리즘을 찾을 때까지 10의 7.4승계를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비교에서 직접 비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이 각각의 태스크는 오퍼레이션을 굉장히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65개의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도저히 랜덤 서치로서는 이제 한 개의 억셉터블 알고리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최소한 작은 숫자의 그 가능한 경우의 수들을 이용을 해서 랜덤 서치와 비교를 했는데도 AutoML 제로가 더 랜덤 서치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그런 성능을 나타냈다고 결과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AutoML 제로와 정말 사람이 디자인한 그 레퍼런스 딥러닝 모델이랑 어떻게 성능이 다른지 그걸 한번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아까 보신 그림이고 그 피규어에 있는 논문 피규어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대한 실험, 한 번에 대한 서치를 쭉 그린 그림입니다. 서치가 점점 계속됨에 따라서 이제 특이한 점, 그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점을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러닝 레이트를 랜덤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들어갔을 때 또 어큐러시가 높아졌다든지 뭐 렐루를 적용했을 때 애큐러시가 높아졌고 뭐 이렇게 점점 그레디언트 노멀리제이션을 했을 때도 성능이 좋아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 저자들이 다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피겨는 한 개의 실험에 대한 일러스트레이션이고 나중에 이제 정량을 할 때는 이러한 한 번의 실험을 한 5번을 반복한다든지 20번을 반복한다든지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모델의 성능을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태스크를 했냐면 사이파10에서 그 사이파10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최종 태스크였는데요. 특이한 점은 사이파10과 엠리스트에서 태스크를 추출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태스크를 사이파10이지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간소화를 해서 이제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 엠리스트가 숫자가 10개면 2랑 5 이런 식으로 2개만 구분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그 경우의 수는 10C 해서 45페어가 가능하죠. 각각의 페어를 8,000개의 트레인이랑 2,000개의 밸리데이션 이그젬플로 나누고 트레이닝 셋은 트레이닝에 사용했고요. 그리고 45개 중 36쌍은 T-서치라는 데이터 셋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모델을 서치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적용을 했다고 트레이닝하고 뭐 이 베스트 알고리즘을 찾는데 이 T-서치 쌍이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9개 쌍은 최종적으로 가장 이 실험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모델을 갖고 와서 그 성능이 제일 좋은 모델 중에 베스트 어큐러시가 뭔지 그거를 정량을 할 때 T-셀렉트라는 나머지 빼놓은 9개의 쌍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파10의 애초에 갖고 있는 테스트 셋 자체는 나중에 파이널 리뷰레이션을 위해서 남겨뒀고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또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는데 가능한 퍼서블 오퍼레이션을 그 셋업, 프레딕트, 런에서 7개, 58개, 58개로 제한을 뒀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제한을 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셋업과 프레딕트와 런에서 그 오퍼레이션이 가장 긴 거를 21개, 21개, 45개로 제한을 또 뒀습니다. 또 이것도 약간 제한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이포크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인 경우도 있고 10번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섞어서 했는데 한 번 아니면 10번으로 각각의 이 알고리즘에 대한 트레이닝은 굉장히 작은 이포크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제 이볼루션 파라미터 제가 초반에 그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몇 개의 그 알고리즘에서 랜덤으로 몇 개를 뽑는지 그게 P와 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00이고 P가 100이고 그 랜덤으로 그 뽑아내는 T가 1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베스트 모델의 그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그 베스트 모델의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상수 파라미터는 또 한 번 랜덤으로
그 최적화를 시켜줬습니다. 러닝 레이트라든지 이제 이 앞에 같은 경우 앞에서 보시면은 러닝 레이트라든지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수로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이 상수 값은 이렇게 알고리즘이 뱉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랜덤으로 서치를 해서 상수 값은 최적화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리니어와 논리니어 베이스라인을 비교로 사용했는데요. 리니어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했고 논리니어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투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둘 다 사람이 아키텍처 자체는 디자인한 건데 여기서 갖고 있는 그 상수 파라미터들도 똑같은 횟수의 랜덤 서치를 통해서 최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랜덤 서치를 통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거는 완전히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다섯 번의 서치, 그 다음 5번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거를 마치고 5개의 최종 모델이 나타났는데 거기서 베스트 알고리즘의 애큐러시는 8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교를 한 리니어 베이스라인은 77, 그 다음에 논리니어 베이스라인 이거 사람이 디자인한 건데요. 그거는 이제 82%로 스크래치부터 시작한 이 AutoML 제로가 찾은 알고리즘이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이것이 이 논문의 메인 리절트입니다. 시파10 말고 이제 다른 데이터에서도 똑같은 태스크를 한번 수행을 시켜봤는데요. SVHN 이것 같은 경우도 AutoML 제로가 찾은 알고리즘이 88%의 정확도를 나타냈고 논리니어 베이스라인은 85%. 그래서 AutoML 제로의 알고리즘 더 좋게 나타났고요. 다운샘플드 이미지넷은 이거는 이미지넷을 128 x 128로 좀 축소시킨 그 데이터셋인데요. 이거는 80.78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베이스라인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패션 앱리스트는 이게 그 흑백이고 또 데이터 사이즈도 좀 그 이미지 사이즈도 작아서 굉장히 높은 그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그 연산을 아까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그 서치 스페이스 디자인에서 컨볼루션이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적용이 안 됐는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성능을 나타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개입을 정말 최소화한 알고리즘인데 AutoML 제로가 사람이 디자인한 투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와 비교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이게 여기서 가져가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굉장히 챌린징한 태스크에 AutoML 제로를 적용했을 때 과연 AutoML 제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퓨어 트레이닝 그러니까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 AutoML 제로가 어떻게 진화를 하느냐를 봤는데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80개만 사용을 하고 100개를 100이포크 동안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컨트롤로는 800개의 이그젬플을 사용한 경우가 있고요. 그 결과 여기서 이제 수도 코드를 보시면 인풋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서 그걸 렐루를 취하는 그러한 연산을 진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그 노이즈 렐루라고 이전에 발표된 논문에서 드랍아웃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그러한 연산인데요. 이걸 알아서 구현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혹시 우연히 그냥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데이터 80 이그젬플, 그 다음에 큰 데이터 800 이그젬플을 각각 300번을 반복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작은 데이터셋을 학습시켰을 때 유의미하게 굉장히 낮은 p-밸류로 그 시그니피컨트하게 더 많은 경우에서 이 노이즈 렐루 알고리즘이 구현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레이닝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을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알고리즘을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800개를 사용하고 12폭 동안만 학습시키고 끝냈을 때 AutoML 제로가 러닝 레이트 DK를 알아서 구현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러닝 레이트 DK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궁금했는데요. 보니까 런 쪽에 아크 탄젠트를 러닝 레이트를 아크 탄젠트를 가해서 그 결과값을 다시 러닝 레이트로 저장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러닝 레이트 DK를 구현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아크 탄젠트를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러닝 레이트 디케이가 되는 줄 몰랐는데요. 이걸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정도로 이 AutoML 제로가 이런 걸 알아서 구현을 해낸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연이 아닐까 해서 12포크의 그 작은 패스 트레이닝 경우와 102포크의 컨트롤 각각 30번을 반복해서 시도를 했는데요. 12포크 테스트에서 30번 모두 러닝 레이트 디케이가 나타났고 102포크 테스트에서는 30번 중에 3번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연이 아니고 이 AutoML 제로가 패스 트레이닝이라는 조건에 맞게 알고리즘을 진화를 시키는구나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전까지는 계속 그 시파10이나 웹리스트에서 뭐 2개의 클래스만 뽑아가지고 맞추는 그런 경우만을 했는데요. 멀티플 클래스도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시파10의 10개 클래스를 모두 사용해서 학습을 시켰고, 근데 그 결과 러닝 레이트를 S3가 러닝 레이트인데 러닝 레이트를 그 웨이트의 민을 절대값을 해서 걔를 사인 함수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러닝 레이트로 하는, 이거는 이 논문에서는 이 이해하기 힘든 연산을 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해하기 힘든 연산이 계속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30번을 멀티 클래스랑 바이너리 클래스 각각 시도를 했을 때 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러닝 레이트를 바꾸는 메커니즘이 바이너리 클래스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멀티 클래스에서는 24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뭔가 확실히 멀티 클래스의 성능이 좋아지게 만드는 이유 중에 뭐 이유로서 이 AutoML 알고리즘이 이 방법을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확실히 알진 못하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AutoML이 알아서 방법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챌린징 태스크, 그 처음에 데이터셋이 적을 때, 그리고 굉장히 빨리 학습시켜야 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플 클래스일 때, 이 모두 각각의 다른 학습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그에 맞는 연산을 적용하면서 알아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도록 모델을 진화시켰다고, 그렇게 결과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utoML의 속도와 성능 개선을 위한 트릭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냥 베이스라인에서 마이그레이션, FEC, Mlist 데이터를 더하고 그다음 허들 각각의 방법을 더했을 때 점점 애큐러시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는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사용했는데요. CPU가 여러 개일 때 각각의 프로세스는 100개의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마다 50개의 알고리즘을 서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서버는 그 프로세스들에서 알고리즘을 다 받은 다음에 다시 섞어서 프로세스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이상 이 마이그레이션이 어떠한 방법이다 이외에 이게 왜 이렇게 성능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저도 이거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실험 조건을 말씀드리면은 1000개의 프로세스에서 5일 동안 그 고정된 시간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실험을 했습니다. 이볼루션을 5일 동안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펑셔널 이퀴벌런스 체킹이라고,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마다 성능 핑거프린트를 붙여가지고 중복되거나 무의미한 차일드 알고리즘이 나왔을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 변이가 됐는데 거기에서 물론 연산은 추가가 됐지만 결과에서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연산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트레이닝을 다시 반복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다 일일이 태그를 다 붙여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이 반복이 되는 알고리즘이 나타나면 그 알고리즘은 다시 학습을 그러니까 트레이닝과 이밸루에이션을 하지 않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4배의 스피드업 달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5일 동안의 정해진 시간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진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 스피드업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성능 향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엠리스트를 추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서 목적으로 하는 건 시파10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맞추는 문제인데 50%의 엠니스트 데이터를 추가했더니 더 성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 엠니스트 데이터를 추가했더니 그건 성능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아.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들 같은 경우에는 진화 과정에서 알고리즘 정확도를 모두 보고요. 그 알고리즘 중에서 75%를 허들을 적용하고 이제 그 75%의 허들을 넘지 않는 알고리즘은 트레이닝이랑 이밸루에이션을 끝까지 하지 않고 아예 얼리 스타핑을 시키고 다른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5배의 스피드업 달성을 확인했고요. 또 스피드업을 달성을 하다 보니까 또 성능도 같이 올라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AutoML 제로의 알고리즘 성능은 이제 CPU에서 1초에 2000개에서 10,000개의 알고리즘을 평가할 수 있고 이제 굉장히 빠른 계산 속도를 갖게 됐습니다. 네,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논문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논문은 AutoML의 Ambitious Goal,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이 골을 굉장히 가까운 방법을 제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AutoML 제로는 셋업과 프레딕트 런으로 구성되는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 시작해서 기본적인 수학 연산을 조합해서 이런 다양한 리니어 리그레서, 뉴럴 네트워크, 그레디언트 디센트 등등의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발전시켜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AutoML 제로가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점점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그래프 같은 걸 그리려면 그 AutoML 제로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다 일일이 보면서 어느 부분 때문에 성능이 좋아졌는지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의 노력이 너무 필요했다. 이 점이 단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어떤 노력까지 했냐면 그 각각의 그 라인들을 다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 어떻게 만약에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한 라인이면은 그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들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해석하거나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떤 데서 갖고 오고 싶어 하냐면 유전 지네틱 그런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에서 한번 갖고 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퓨처 워크로서 이제 이 논문에서의 그 이볼루션이나 서치는 한 프로세서가 하나의 연산만, 그러니까 병렬이 아니죠. 하나씩만 연산을 시켰는데 병렬 처리를 하면은 이제 하이오더 텐서나 펑션 콜 같은 걸 적용할 수 있고 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것 같은 것도 적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더 서치 스페이스를 좀 효과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더 좋은 결과적으로 좋은 알고리즘이 이제 AutoML 제로가 서치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퓨처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